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총력전을 선포한 가운데 29일 서울에서는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청년들은 기존 정책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는데 보여주기식 행사에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서울시가 마련한 청년 일자리 토크 콘서트에 청년 1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겁니다. 참석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정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거에 너무 쏠려 있고 전달이 조금 덜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용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은 대학교, 민간 위탁 기업 등에 통해서 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년들이 원하는 취업 교육 퀄리티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일자리의 질을 우선해야 양을 해결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지금 인턴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중소기업에 가지 말아야겠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근무 환경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임금은 임금대로 적고. 청년들한테 중요한 것은 일자리 근무 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자기의 어떤 자아를 모색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적정한 수준의 일자리면 된다. 그러나 1시간 남짓에 불과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이 말할 수 있었던 그 기회는 마이크도 횟수로 봤을 때 5번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토크 콘서트라고 해서 왔는데 토크 콘서트가 아니고 좀 이렇게 그냥 높은 분들 이야기 듣는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아쉬웠고. 한편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늦어도 3월까지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수천 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부정 채용에 직접 관여해 경찰 수사에 넘겨진 현직 공공기관장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즉시 해임 조치하고 관련 임직원들도 업무에서 배제한 뒤 퇴출시킬 예정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1,19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4,788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이 중 부정청탁, 서류 조작 등으로 드러난 83건과 이와 별도로 채용 비리 신고센터로 들어온 제보 26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입니다. 민낯을 드러낸 공공기관들의 부정 채용 방식은 다양했습니다. 수출입은행 서울대병원 등에서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합격 추천 배수를 조작했고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는 이미 탈락한 응시자가 고위 인사의 지시로 다시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합격자로 탈바꿈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부정 채용에 직접 관여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중앙부처 산하 현직 기관장이 8명이고 전직 기관장은 14명이나 됩니다. 정부는 현직 기관장 8명을 즉시 해임하고 이 밖에 수사 의뢰된 현직 임직원 382명은 당장 업무에서 배제한 뒤 수사 결과 검찰에 기소될 경우 퇴출시킬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발표에는 채용 비리로 피해를 본 응시생을 구제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최종 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안별로 피해자의 특정성, 구체성 등을 공공기관이 판단하여 현재까지 약 100명 정도로 집계된 부정 합격자들은 본인 혹은 관련 임직원이 수사 결과 검찰에 기소될 경우 즉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지난해 취업비리 정황이 드러난 공공기관들이 부당 합격 의혹을 받은 직원에 대한 인사조처는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강원랜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에서는 문제가 된 직원이 스스로 퇴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VIP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을 빚은 우리은행도 부정 채용 적발자에 대한 인사조처 현황을 묻는 금위원회 질의에 대해 부정 채용 적발자가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3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개선안의 최대 쟁점인 산입 범위를 놓고 논의를 이어갑니다. 앞선 회의에선 노사 양측의 기싸움이 팽팽했는데요. 이 논의가 노사정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예년보다 3개월 일찍 전원회의를 소집한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를 하루속히 매듭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본급이 아닌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상여금과 수당까지 계산에 넣자는 겁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당을 기본급에 끼워 넣는 편법 때문에 월급이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입니다. 지역이나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안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우긴 마찬가지입니다. 경영계는 영세업자가 많은 제조업, 서비스업은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낙인 효과를 우려하며 국민 통합, 지역 균형 발전 저해 소지가 있다고 반대합니다. 정부의 고민도 간단치 않습니다. 내일 8년여 만에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복귀하는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사회적 대화를 하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상태입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20일 마지막 회의를 한 후 논의 결과를 노동부로 이송할 예정이지만 노동계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만큼 최저임금제 개편 논의가 노사정위로 그대로 이관될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9일부터 한 달간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접수처를 운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생업에 바빠 영업시간 안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영세 사업주들을 위해 이 제도를 고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접수처는 버스로 운영되며 전국 광역시도 6곳의 주요 상가와 산업단지 등을 돌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설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3만 2천여 곳을 집중 지도합니다. 각 지방 노동관서는 29일부터 2주간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하고 평일 밤 9시, 휴일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합니다. 고용부는 익명으로 임금체불을 제보하는 경우에도 권리구제에 적극 나서는 한편 사업주를 위해 융자 한도 금액을 높이고 각종 금리를 한시적으로 1%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30일 시작됩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신규 투자자들은 당분간 투자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하려면 실명 계좌가 필요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에 본인 이미 확인된 계좌가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투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농협은행에 가상 계좌가 있다면 농협은행에 본인 계좌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거래소에 가상 계좌가 있는 은행에 이미 계좌가 있다면 실명 확인 절차만 거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외관상 투자를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신규 투자자들은 언제부터 거래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순차적으로 회원 가입일 순으로 진행은 될 건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가 안 나오셨어요.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 개설 목적을 밝혀야 하는 만큼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계좌를 만들려는 경우 계좌를 개설해주지 않거나 한도에 제한을 두고 만들어줄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기다리던 사람들에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로 사실상 달라지는 게 없는 셈입니다. 실명제는 도입됐지만 당국은 이것이 가상화폐의 양성화가 아님을 못 박은 채 과세부터 거래소 폐쇄까지 다양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당분간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시가총액 2천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 합계액은 지난 29일 기준 2019조 1,69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시장 시총 규모가 2천조를 넘은 건 처음으로 코스피가 2,600선을 돌파하고 코스닥 지수도 920선을 넘는 동반 랠리를 이어간 덕분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시총 규모가 각각 1,688조 8,140억 원과 330조 3,550억 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3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새로운 총부채 상환 비율 신DTI를 적용받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신청분 외에 기존 대출 상환 부담까지 고려하는 만큼 빌릴 수 있는 돈이 크게 줄어듭니다. 빚내서 집을 하나 더 사는 것을 막기 위한 투기 차단 대책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새 총부채 상환 비율 신DTI가 시행되면서 이제 집을 가진 사람이 대출받아 집을 하나 더 사기는 어려워집니다. 현재는 소득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비교해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대출은 이자만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년 갚을 원금까지 계산해 넣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만 받아도 DTI는 평균 30%를 넘는데 서울, 강남 등 투기 지역의 DTI 한도는 40%. 사실상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한 채 더 사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실제 대출 2억 원이 있는 연봉 6천만 원인 사람이 투기 지역에 또 집을 사려면 현재는 1억 8천만 원까지 더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5,500만 원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주택 대출부터는 만기도 15년으로 제한됩니다. 만기가 짧아지면 매월 갚을 돈이 늘어 DTI 비율상 추가 대출을 받을 여력은 더 줄어듭니다. 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DTI 제도를 신DTI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며 일시적으로 대출이 겹치면 기존 것을 즉시 처분해야 합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DSR도 도입해 돈줄을 더 잴 계획입니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더한 뒤 연소득과 비교한 비율입니다. 투기 억제책과 맞물려 대출도 까다로워지는 만큼 실수요자라면 상환 여력과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미국 세이프가드의 직격탄을 맞은 세탁기 수출액이 지난 5년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탁기 수출액은 1억 1,860만 달러로 전년보다 456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세탁기 수출액은 2012년 2억 959만 달러를 끝으로 2억 달러 선이 무너졌고 5년 뒤인 지난해에는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지난 22일 한국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상황은 더 나빠진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 연두교서 연설에서 취임 후 경제 성과를 크게 강조할 것이란 관측이 많은데요. 정작 최대 업적으로 자랑하는 감세에 대해선 미국인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도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감세 법안 통과로 미국인들의 임금이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아직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최근 미국 성인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세제 개편 이후 임금이 오르거나 보너스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2%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의 58%는 세제 개편의 수혜자는 대기업과 부자들이라고 답했고 중산층이라는 응답은 13%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세제 개편이 자신의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세금이 줄 것이라는 응답이 24%로 조사됐지만 오히려 늘 것이라는 반응도 27%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최고 35%인 법인 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 소득세의 최고 세율도 39.6%에서 37%로 내렸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로 연평균 3% 성장이 가능하다는 재무부의 주장도 넌센스라고 혹평했습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런 성장 목표는 어떤 경제학 모델로도 설명이 안 된다며 앞으로 잠재 성장률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강영두입니다. 대한민국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알아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10년 후 자신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막연한 바람만 가지고 계신가요? 얼마 전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대학생 1,326명을 대상으로 이 10년 후 나의 미래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과연 지금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10년 후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지 오늘 데이터 뉴스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인생에서 20대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잖아요. 성인이 되고 졸업과 입학, 군입대, 취업, 또 빠르면 결혼과 출산까지 이런 20대를 살고 있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예상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학생들에게 10년 후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응답자의 40.5%가 구체적인 10년 후 목표가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반면 절반이 넘는 54.1%의 대학생들은 구체적인 목표 대신에 막연하게 바라는 것이 있다고 답을 했고요. 아예 목표가 없다는 응답도 5.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 목표가 없거나 막연한 생각만 가진 경우가 약 60%로 과반수가 넘네요. 조금 안타까운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나요? 네, 이 대학생들의 10년 후 목표는 직업과 경제 능력에 관련된 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10년 후의 목표를 종류별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10년 후에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이 직업에 관한 것이라는 응답이 65.9%로 1위를 차지했고요. 또 얼마만큼의 자산, 또 형편을 형성하겠다는 경제 능력에 관한 응답이 56.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자기 개발에 관한 응답은 42.8%, 가족이나 결혼은 27.3%, 외모와 건강은 27.3%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요즘 대학생들인 만큼 직업에 관한 목표가 가장 큰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자신이 취업에 성공했을 것 같은지도 물어봤는데요. 68.5%의 대학생이 10년 후 취업에 성공해서 어엿한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있을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11.8%는 창업이나 공무원 등 취업이 아닌 다른 길을 걷고 있을 것이라고 응답을 했고요. 또 일단 10년 내 취업에 성공은 하지만 10년 후 시점에는 회사를 쉬고 있을 것이라는 응답도 10%나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90% 이상이 취업에 성공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답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10년 후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답한 대학생은 1.7%였는데요. 특히 앞서 10년 후를 위한 목표가 없다고 답한 대학생 그룹에서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응답률이 평균보다 5배 이상 높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미래에 대한 목표도 또 취업에 대한 기대도 없는 취업 포기자들이 있다는 걸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대학생들은 N포 세대로 불리고 있잖아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걸 이 3포 세대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자신이 결혼을 했을지에 대한 예측에서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51.1%만이 결혼을 했을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연애는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이 29.5%, 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2.3%, 연애도 결혼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 역시 7.2%를 차지했습니다. 네,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설문조사가 지금의 N포 세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학생들이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예측했던 게 선택이라기보다는 포기에 가깝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있는데요. 이 대학생에게 10년 후에 자신의 모습으로 가장 바라는 키워드를 꼽도록 한 결과 화목한 가정이 25.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소소한 행복으로 21%가 선택을 했고요. 3위는 풍족한 자산,
또 4위는 보람찬 내일, 5위는 건강이 차지했습니다. 네, 대학생들의 가장 큰 목표는 직업이었지만 진짜로 원하는 건 행복한 가정, 또 소소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경기가 회복되고 또 공정한 경쟁이 자리 잡아서 청년 세대가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10년 후가 되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